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투맨쇼 김선윤, 정동웅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갑자기 북한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됩니다. 어닝 시즌과 맞춰서 유럽과 뉴욕은 굉장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단기간에 악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동훈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은 있지만 또 연예인들도 굉장히 말썽을 부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상 그거는 주식시장과는 좀 개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한간에선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장 후반에 조금 밀렸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연 고점이나 아니면은 3, 4년간의 박스권 위 상단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 우량주로 포트를 집중한다면 이런 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동훈 멘토님이 장이 안 좋아서 속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조금 이따가 그 해결책 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잠깐만 기다리시면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빼먹을 뻔했죠? 자, 참여 방법이 있죠? 저희가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말씀을 드려볼게요. 02-3253-2611에서 261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도 가능합니다. 접속하셔가지고요, 종목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빨리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발 리스크로 휘청거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동훈 멘토님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속도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은 괜찮은지 또 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오늘 2000선 간신히 턱걸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예전 2000선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00선에 대기는 펀드 환매 자금, 아직까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년 동안 2,000선만 찍으면 지속적으로 펀드가 환매 물량에 조금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펀드 환매 물량도 많이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70%, 80% 정도의 펀드 환매 물량이 소진됐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점에서 펀더멘털이 개선된다거나, 글로벌, 특히나 뉴욕이나, 유럽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을 이기고 2050, 2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비축해뒀다, 그런 상황은 마련해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1%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난해 고점인 588선 부근까지, 그러니까 570선 이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일부 차익 매도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전 장부터, 그러니까 장 초반부터 말이 나왔던 게, 지금 신용 잔고가 2조 3천억 원 정도로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신용 우려감, 신용 잔고 급증에 따른 우려감이 조금 대두되면서 오늘은 코스피 대비 조금 조정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신용 잔고 증가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하기에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역시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신용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따지면 역시나 현재 시점에서 조금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보이지 않는다면 코스닥 지수 견조하게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시장 지금 굉장히 헷갈립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감을 못 잡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 2주, 3주째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2000포인트 부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꾸준하게 낮에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 골라서 하면 됩니다. 시장이 좋게 풀렸으니까. 떨어지면은 이제 준비한 현금으로 또 사면 되는 겁니다. 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현금의 중요성이 지금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수익이 나신 거에 대해서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급이 약간 꼬이는 게 보이면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내일장에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포스코랑 이제 현대차 등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궁금하신 종목, 먼저 현대차 얘기를 제가 정동훈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실적이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또 얼마 전 베이징 그 자동차 쇼까지, 모터쇼까지 이제 열렸잖아요. 어떻게 좀 시장이 개화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현대차의 주가는 사실상 대외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밸류에이션적인 면을 봤을 때 현대차는 아직까지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가고 있는 국면, 그리고 아직까지 일본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예전처럼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재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도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악재가 해소된다면 역시나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인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28만 원, 30만 원 부근까지 상승할 공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역시 하락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PBR 1배 수준에서 저점을 잡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현대차가 2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한다면 그때 가서 저가 매수, 그리고 악재가 모두 해소되면 28만 원, 29만 원까지 가져가보는 전략을 가지고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단계에서는 25만 원 부근까지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게 현대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차, 자, 중국에서 작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2천만 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50만 대를 판매했대요.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판매량이 5인데 얼마나 판매가 될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 판매량보다 중국 판매량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말씀드려보고요.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제가 방송에서 추천을 했죠. 자, 그리고 수익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한 7% 이상 현재 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이 아니고 그 낮 방송, 2시 반 방송 추천을 드렸었고요. 더 갈 수 있을 거란 판단하에 제가 목표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이 집중 매수를 해주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실적을 믿을 만한 종목이 지금 SK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올랐냐면요. 뉴욕 증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포인트.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그러면 세계에서 1, 2위 하는 SK하이닉스가 빠질 수가 있나요? 주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기관들이 그냥 진짜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요, 얼마까지 갈까요? 저는 한 4만, 최소 2,000원 이상 보고, 좀 더 본다면 4만 5천원까지 보는데,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분할 매수를 여러 번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하시면 가장 좋고, 지금도 천천히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들과 종목인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을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6.4%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을 작용을 해주면서 1조 원의 부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좀 돌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중공업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가요, 한 8천억 정도 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게 지금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전 저점까지 뚫고 내려갔는데 또 이게 어떻게 조금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정동 멘토님도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신가요? 오늘 삼성중공업 한 6.5% 정도 하락을 보였는데 당연한 하락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1조 원의 부실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삼성중공업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그에 걸맞게 오늘 굉장히 수급 상황도 안 좋았습니다. 기관권에서 170만 주, 그리고 외국인에서 70만 주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역시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조선주 고를 때 이제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면 대우조선 해양 쪽으로 이제 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PC선 아니면 LNG선에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추선, 드릴식 같은 이러한 시추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잠깐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 200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부근에 2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올랐던 이유가 역시나 드릴십, 시추선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이하게 시추선, 드릴십을 발주한 업체가 바로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그 수혜로 인해서 굉장히 수주 모멘텀이 풍부해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드릴십 위주가 아니라 LNG선이나 아니면 PC선 위주로 발주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사 대비 조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잡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이 6.5% 하락하면서 기타 다른 빅3조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까지 오늘 조금 급락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이 빠진 이유는 삼성중공업만의 개별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장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추가 하락하면서 다른 조선 기업을 주가 하락을 야기시킨다면 오히려 다른 현대미포조선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저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삼성중공업이요, 수급적인 부분이 한 달 전부터 특히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외인들이 70만 주 이상을 뱉어버리면서 아예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밑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이게 한 달치입니다. 외인들이 한 달 전부터 매수한 물량이 3만 7천 주입니다. 오늘 다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그 전으로 돌아가자면 매도 2달치입니다. 3달치 890만 주고요. 4달치 1,300만 주입니다. 그쵸? 그래서 12월부터 해서는 계속 물량을 던지면서 뺀 거 아실 거예요. 주가 계속 흘러내렸는데, 그걸 멈추고서 3월부터 해서는 좀 돌아온 듯 싶었어요. 근데 어제 다 뱉습니다. 오늘 다 뱉었어요. 기간은 항상 풀 매도였고요. 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누가 산 겁니까, 이거? 네, 개인이 다 받았어요. 이거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동원 멘토님께서는 조선주 얘기할 때 현대, 미포, 대우조선 말씀 많이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대우조선의 양만 말씀드리죠. 제가 오후 방송에서 추천주에서 수익 낸 거 보면 조선주를 추천 많이 가끔씩 드리는데 대우조선만 합니다.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잠깐 보자면요.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 네, 오늘 뭐 조선주 빠지니까 좀 흔들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느낌. 잘 보자면 최근에 외인들이 뭐 한 달 전에 팔고 나갔지만 최근에 4월 중순부터의 외인 흐름은 매수거든요. 이 기간의 매도 자체가 나오긴 하지만 오늘의 여파,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꺾여버린 거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중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보실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사실 삼성중공업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좀 더 안전한 것은 대우조선이나 현대미포 위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OCI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OCI가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드디어 다시 반등을 주면서 태양광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OCI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동원 멘토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더 사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CI 오늘 상승한 배경 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역시 첫 번째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시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연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역시나 실적 시즌을 맞아서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OCI가 오늘 5% 정도 급등을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폴리실리콘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폴리실리콘 글로벌 최대 수요 업체인 중국의 잉리라는 그런 기업에서 올해 3분기부터 2017년까지 폴리실리콘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글로벌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일장 그리고 오늘장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OCI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OCI 흑자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을 탈피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OCI도 좀 같이 수급적인 측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OCI 수급은요,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직 없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없습니다. 주인조차 없습니다. 지금요, 관심이 없다가 이제 실적이 잠깐 나고 나왔잖아요.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렇죠? 그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내일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봐야 돼요. 보고 있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OCI가 수급 완전 꼬인 상태. 차트상으로도 이제 완전 빠지다 올라왔어요. 그렇죠?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수점부터 해서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잽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급, 기간, 외인 내일부터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되고 내일 주가 2, 3% 올려주면 4%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한 번 사고 다음날 또 들어온다. 2번 사면 됩니다. 요렇게. 자,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죠?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포인트에 맞추시고 태양광은 조금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일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단기적일 수 있었어요. 지금 최근 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닥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상승 쪽으로 갈 거다. 그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가 여기까지 세 번째 종목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종목을 좋은 걸 갖고 왔으니까 그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전문가분들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화이트 진로를 지난 방송 때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그 다음날 17일 시초가의 두 종목 매도 처리가 확정이 됐고요. 또한 SM 목표가를 기존 51,000원에서 52,000원으로 손절가를 기존 46,000원에서 49,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세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한국전력이 0.13%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7.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오세기 멘토가 한솔테크닉스, 코렌텍 종목을 시세 탄력 부진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한 정재훈 멘토가 하트, 영보화학 이 두 종목을 역시 시세 탄력 부진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구 멘토는 한신기계를 목표가 기존 1,520원에서 1,710원으로 손절가 1,310원에서 1,41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33.8%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29.6%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가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요. LMS 종목 20.1%를 기록하며 4위를, 예병구 멘토의 바텍이 18.4%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웍스가 66.3%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를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다소 하락했지만 역시나 91.3%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5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예병구 멘토가 46.1%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SM 한 종목입니다. 자, SM이 지난 시간에 그 세월호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얘기를 하면서 엑소 그 콘서트 그냥 1초 몇 분, 1초 몇몇 만에 네, 바로 매진이 됐는데 앨범 발표도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무기한 지금 연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지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충분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 상승 쪽에 이유가 있는 건 앨범 발표와 더불어 상승 쪽으로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SM 같은 경우는 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손절가가 아니고 익절가가 되겠죠. 49,000원까지 익절가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서 그 라인은 잡으시고 꾸준하게 잘 들고 가시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굉장히 좀 큰 종목입니다. 제가 많이 작은 종목은 안 하고 시가총액 자체를 뭐 최소 2천억, 3천억 아니면 5천억에서 조단위로 제가 많이 하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것도 나름 좀 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삼성그룹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광고입니다. 광고. 네. 이 정도면은 이제 문자 보내셔야죠. 그쵸? 빨리빨리 보내셔야지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벤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삼성그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삼성그룹. 삼성엔진,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 로고만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 로고만 똑같아요. 여기 있는 종목 아닙니다. 네. 이 그룹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회사로도 수주를 받아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요, 스포츠 이벤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소치 동계올림픽 끝났지만 매출 제대로 받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지만 제대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브라질 월드컵이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때 또 제대로 매출 띄울 겁니다. 자, 최근에 브라질 월드컵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장 핫한 그런 제품과 업종이 있습니다. TV, UHTV 잘 가고 있죠? 그걸로 뭐 합니까? TV 열심히 보죠?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이 회사도 매출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광고를 때릴 거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자, 요 포인트 맞추셔야 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도 네, 올해 있죠. 그래서 올해 3가지 빅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 포인트에 맞추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되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전철인데 이게 슈퍼마켓처럼 제품을 열어놓고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버리면 QR코드를 찍어버리면 이 제품이 집으로 이제
제품이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었잖아요. 광고 대상을 받았던 건데, 이거를 좀 기획했던 회사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제품이죠? 네. 네, 무슨 카스입니다. 심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품의 광고, 여러 가지 광고를 다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너츠 회사도 있고요. 옛날에 이제 프린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의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요,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수급이 기관들이 받쳐주네요. 어떤 회사냐면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 제일기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삼성 얘기하고 광고 얘기하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일기획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기획. 제가 아까 스포츠 빅 이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일기획은요, 홀수해. 그러니까 2011년, 2013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짝수해에는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스포츠 이벤트. 삼성전자에서 광고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때려버리고,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사람들, 뭐합니까? 스포츠 보려고 TV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TV 판매가 늘고, 거기에 붙여서 광고 나가는 거고, 그 광고 보기 위해서, 그쵸? 그럼 당연히 제일기획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작년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 먼저 실적을 먼저 말씀드려보자면요. 영업이익 부분이요. 2013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요. 140% 이상 증가가 됩니다. 순이익은 90% 이상. 자, 여러분. 그런데 제일기획은 지금 주가가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 안 갈까요? 정말 저도 궁금한데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왠지 누군가 받아줍니다.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 포인트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09년부터 볼게요. 자, 9년부터 시작한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그냥 계속 가죠? 계속 올라가요. 그냥 천천히 올라갑니다. 5,000원부터 해서요. 28,000원까지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갔어요. 계속 가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 체크만 하면 된다. 이 정도 바닥 포인트들이, 이런 바닥 포인트 보이잖아요. 이 라인을 깨고 올라갈 때마다 큰 반등, 다시 이 라인까지는 무조건 도달했던 그런 기억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러면 완전 깨고 내려갔어요. 자, 외인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번 신나게 해줍니다.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요, 최근 한 달 동안 270만 주 매도를 보이고요. 조금 더 뒤로 가보자면은, 490만 주. 그냥 계속 던집니다. 그런데, 기관들도 같이 조금 매도를 조금 해주다가, 최근에 한 달 동안 기관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보세요. 2달 전만 해도 기관들의 매수 물량, 얼마죠? 5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여기 위에 보세요. 5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최근 한 달 동안 매수 물량이 120만 주. 한 달 동안 순매수량이. 기관이 서서히 외인들과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외인들이 그렇게 팔고 나가다가, 보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최근은 어떤 흐름이죠? 간간히 매수가 보이고, 10만 단위 이상이던 외인 매도 물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개인까지 매도 보여주면서 기관들이 깔끔하게 쓸어가고, 또 하나, 연기금이 조금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그쵸? 투신이 또 최근 들어서 연속 4일째 매수가 들어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일봉으로 갑니다. 자, 일봉으로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이 빠졌는데, 이 친구 요 바닥에서, 그쵸? 요 한 달째 바닥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어요. 횡보. 이거 박스권에 지금 딱 놓여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누가? 기관들은 신나게 사주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보내려고요? 그건 모르죠. 더 올렸겠죠?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 주봉상 보여드렸던 이 라인까지는 채울 거라고요. 이 갭을 메꿀 겁니다. 네, 이 정도. 그렇죠? 그럼 꾸준하게 이 기관들의 매수, 기관들이 지금 얼마 정도에 매수하고 있을까요? 얼마 정도? 대충 이 박스권 가운데 잡죠, 저희. 네, 20에서 잡고요. 한 23,000원 후반대입니다. 24,000원 바로 아래 정도. 기관 지금 수익이 1, 2% 났을 거예요. 네, 1, 2% 먹으려고 기관이 들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기관들
이 갭 메꾸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갭. 26,000원 정도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실적 제가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매수가 얼마 잡아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2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돼요. 네, 괜찮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방금 말씀드렸죠? 26,000원까지 보시고 가져가십시오.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주식이 급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흐름 자체, 제에게 시총이 2조 7천억짜리예요. 그럼 급하게 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떨어진 것도 2달 동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2달 동안 오를 거예요. 천천히 오를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시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매수해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손절가는 23,000원. 자, 바로 최저점입니다. 근데 현재가에서 23,000원 떨어지면은 몇 프로 빠지는 겁니까? 4%밖에 안 빠지네요, 여러분. 그렇죠? 안전하게 정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잘 노려보시다가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의 제2기획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히든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에는 한국전력, 이지바이오, 그리고 엑세스바이오가 세 종목이 담겨 있는데, 한국전력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면, 오늘장까지 소폭 상승을 해서 7.3%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그리고 2015년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이 안정적으로 잘 간다, 주식시장의 불문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만원 벽에 조금 부딪히면서, 잠시 횡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4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금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 다음 이지바이오 오늘 하락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2.4%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이지바이오 하락했던 이유가 크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 후반에 역시나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밀리면서 이지바이오도 동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중소형 개별주 뚜렷하게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종목마저도 오늘 장 4%, 5%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이지바이오 역시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당장 1분기부터 굉장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3분기까지는 무난하게 실적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4.7%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역시나 본격적으로 지금도 제가 많이 땀이 나고 있는데,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본격적으로 말라리아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G6PD라는 그런 진단키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 둘 다 갖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엑세스바이오가 기관, 외국인을 상대로 IR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에 화답하는 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키워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본격적으로 추천 카드, 히든 카드 키워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태양광,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중국입니다.
세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어떤 종목을 가져왔느냐 아직까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키워드부터 서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가 공매도라고 가져와 놓고, 위에 이상한 좀 흑백 사진의 외국 남자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조금 아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바로 월가의 공매도로 유명을 했던 리버모어라는 그런 분입니다. 1900년도 초에 금융공황이 왔을 때 공매도로 단 며칠 만에 수백만 달러, 현재 원화나 달러로 환산을 하면 3천만 달러 이상을 단 며칠 만에 벌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례로 말씀드리면 JP 모건에서 리버모어라는 이런 사람한테 이제 공매도를 조금 자제해달라 이런 말들도 있었고, 이유 없이 뉴욕 증시가 하락을 보이면 리버모어에 공매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공매도에 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롱숏 펀드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매도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 공매도에 굉장히 현재까지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기업을 보유하신 분들은 공매도가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쇼커버링에 대비해서 저가 매수 그리고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공매도 필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태양광입니다. 오늘 OCI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2008년 그러니까 예전으로 넘어가면 2008년 이후에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적으로 태양광 붐이 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에 굉장히 발빠르게 진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10년인가요?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각국의 정부 지원금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 무분별하게 진출했던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산업을 접는 시기에 이르렀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는 시점, 아직까지 마무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은 해소됐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제는 살아남은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태양광 산업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태양광 산업 이제 본격적으로 볼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중국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중국의 국기가 있고, 그리고 주가 지수 차트 같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런 주가 지수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아마 2010년도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중국의 주가 차트가 100%가 넘는 상승률 1600인가부터 3400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그 중국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에 굉장히 밀접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의 주가지수 아니면 경제가 굉장히 악화가 되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4월인가 5월부터 예전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신흥국 위기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는 통화 가치가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주가 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국보다 그런 위기가 대두됐던 인도네시아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역시 중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 굉장히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바로 하나케미칼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케미칼,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렸으면 이제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전부 이해가 되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했던 공매도가 왜 하나케미칼과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4월 초부터 19,000원, 2만원 하던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락을 하면서 17,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에 노출되면서 단기간 내에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케미칼이 갑자기 공매도
공매도가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GDR, 해외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한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 내에 공매도가 급증하는 사례를 보였는데 사실상 이 GDR 발행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케미칼 일평균 공매도량이 한 10만 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GDR 발표가 있은 후에 높게는 하루 만에 150만 주까지 공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매도가 출회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GDR 발행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외국인이 액션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공매도가 약화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공매도에 노출된 기업을 반대로 이용하면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매도 악화로 지금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 4월 23일 그러니까 23일부터 28일까지 청약 기간이 도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매도가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태양광 사업부 드디어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도 역시 2008년부터 태양광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2008년부터 진출을 했는데 자회사를 하나큐셀 그리고 하나솔라원을 보유를 하면서 이제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원료 사업부 다음으로 가는 매출 규모가 큰 사업부로 성장을 한 게 이런 태양광 사업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분기 태양광 사업부 별도로 해서 1분기 매출액은 한 5,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0억에서 한 100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세 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이루는 하나케미칼 본격적으로 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이제 가서다 제가 이렇게 조금 사자성어를 썼었는데 뜻을 고지고대로 풀이를 하자면 동쪽도 좋고 서쪽도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악화된다 그러면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이고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역시나 기초 소재 원료 쪽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하나케미칼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하나케미칼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초에 GDR 얘기가 있은 후부터 17,000원대로 조금 단기간 내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한 일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매수가는 17,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인 전 하락 갭을 메우는 19,2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6,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정동웅의 히든카드 종목 하나케미칼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요,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안내 말씀 좀 드려볼게요. 번호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02-3153-2611에서 2번, 그리고 013-3366번에 0110번으로는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호로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와 있습니다. 메일유업인데요. 제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4님께서요, 메일료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3,500원, 비중은 30%십니다.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메일유업 같은 경우, 최근에 메일유업과 더불어서 남양유업에 있어서 이슈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커피값입니다. 커피 원두값. 자, 커피 원두값이요, 꾸준하게 굉장히 상승 흐름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이 약간은 조금 최근 들어서 뭐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 살펴보자면 당분간에 크게 뭐 멈추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여기 원두값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네, 원두값이요. 보시죠. 자, 차트를 보자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주춤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커피값은요, 원두값은요, 지금 올 초부터 해서 2배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메일 유업과 남학 유업은 어떻게 매출이 영향을 받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3개월치, 6개월치 사놓긴 하지만 어찌됐든 1분기 아닐지라도 2분기, 3분기 때는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중국 쪽으로 진출 좋지만요. 좀 살펴봐야 되는데 또 하나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중국 쪽에서의 분유 판매 증가가 또 있죠. 그 포인트 맞추시면은 조금 더 그래도 숨을 좀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매수가가 근데 43,500원이세요. 차트에서 표시를 해보자면요. 요 정도 포인트가 되실 것 같네요. 거의 뭐 바닥이란 인식하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네, 요 정도에서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이때 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반등을 줄 포인트가 보여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요, 전혀 도움을 안 줍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강해요. 개인만이 좀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지금 실적 발표가 언제인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잠깐 볼까요? 뭐, 아직은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성장성은 있지만 수급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부터 해서 다시 수급이 몰려온다면 충분하게 얼마까지 갈까요? 45,000원까지는 무난하겠다, 이상까지 무난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렇지 실적이 좀 어두울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되 실적 좋고 반등 주고 수급 들어온다. 45,000원 보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41,000원 라인 손절가 잡고서 빠르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제가 전화를 받아볼 텐데요. 정동 멘토님께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을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네, 포스코 플랜텍이요. 그럼 매수가랑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예, 4,705원이에요. 네. 10%예요. 4,705원에 10%, 지금 네네. 다소 약간의 손실을 기록하고 계신데, 한 가지 네네. 궁금한 게, 포스코 플랜텍의 뭐 기업 상황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아시는지 혹시 묻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고 혹시나 그리고 샀으면 왜 샀는지, 이유까지 혹시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 뭐 프린터 사업한다고는 들었고요. 많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또 그리고 뭐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고 또 증권사 직원이 또 권해서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빠지네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네. 포스코 플랜텍 뭐 기업에 대해서 다 약간은 조금 아시는데, 맞습니다. 이름 사명에서 나오듯이, 예전에 성진 디오텍이라는 그런 회사 뭐 합병을 해서 지금 포스코 플랜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1대 주주로 포스코로 지금 와 있는데, 지금 포스코 플랜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플랜트, 수주에 의해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조금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플랜텍 지금 작년, 그리고, 작년 분기별로 조금 실적을 잠깐 보면 1분기에 70억 원 손해, 그리고 2분기에도 166억 원, 3분기 420억 원, 그리고 4분기에도 3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012년도, 2011년도 또한 적자를 기록했던 사업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 저도 예전에 조금 본 적이 있는데, 증권사 레포트에서 이제는 실적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2015년에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그 레포트가 좀 의문입니다. 만약에 레포트대로 2015년에 흑자를 기록한다면 포스코 플랜텍 10,000원 이상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겠으나, 지금 올해 당장,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해서 10,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스코 플랜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플랜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양 플랜트에서 이제 해외에서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에서 수주를 받는데 받지만서도 이제 굉장히 호전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포스코 플랜텍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플랜트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실적이 조금 움직이는 회사인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 차트를 보면 포스코 플랜텍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플랜텍 현재 뭐 비중 10% 정도면 조금 무리가 있는 비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현재 시점에서 손절은 하지 말아보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면서 내년까지 조금 가져가 보는 전략이 필요한 게 포스코 플랜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네, 저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팍 빠지니까 그냥 다시 나오고 싶은 생각인데. 근데 지금 비중 10% 예. 정도면 역시나 뭐 1년 정도는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기다리면은 뭐 전망은 괜찮은 것 같은가 보죠. 기다리라고 네,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 2016년까지 정말 1년 이상을 기다린다면 네. 10,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게 포스코 플랜텍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조금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사라 그래서 덜컥 사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PBR이 제법 꽤 높고 부채 비율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냥 정이 안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전문가님한테 한번 이제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네. 말씀드리자면, 포스코 계열사들이 이렇게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회복되면서 다시 턴어라운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 포스코 ICT, 그리고 포스코 캠텍 다음에 포스코 플랜텍도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갖고 조금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포스코 플랜텍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전화 주셔서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막상막하 투맨쇼 상담까지 마쳐보도록 했습니다. 마쳐봤는데요. 오늘 뭐 시장 많이 힘들었지만 내일은 좋은 소식으로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김선윤, 정동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